현재 캐나다 현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기사 댓글창과 군사 커뮤니티, 심지어 일반 정치 뉴스 반응까지 특정 국가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현지에서는 왜 굳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고, 불과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이미 계산이 끝난 판단인지가 지금 가장 큰 질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 여론은 빠르게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공식 경쟁 구도는 여전히 팽팽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이미 답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제도와 절차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캐나다 사람들은 한국을 말하고 있는데 결정 구조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판단의 배경을 감정이나 애국심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 비교가 아니라 시간, 납기, 산업 구조,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어느 나라 잠수함이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의 경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묘한 대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 여론은 한국을 언급하고 있고 경쟁국은 여전히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 평가표는 전혀 다른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의 끝에서 어떤 나라가 구조적으로 유리한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서방 국가들이 지금 어떤 선택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왜 캐나다 댓글창이 한국으로 뒤덮였는지, 그리고 왜 그 현상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지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경쟁국이 점점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 조선과 방산산업의 현재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언론 기사 댓글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특정 매체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보수 성향 매체와 진보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캐나다 일반 시민들조차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의 흐름을 체감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평가가 감정적인 찬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비교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크기, 작전 반경, 승조원 거주성, 장기 항해 지속 능력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고 이 비교의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이건 캐나다가 필요한 조건과 정확히 맞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론은 이미 취향이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조건 충족 여부로 이동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국으로 거론되는 독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이 반복됩니다. 기술력에 대한 부정은 거의 없지만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은 캐나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전력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대체 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론의 방향은 명확해집니다. 캐나다 시민들이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가장 강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장 투입 가능한 전력, 예측 가능한 일정, 이미 여러 국가에 납품된 이력이라는 조건이 하나씩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군사안보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측됩니다. 이 공간에서는 한국 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의미가 더 노골적으로 언급됩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 북극 항로 접근 가능성, 원양에서의 지속 작전 능력까지 언급되며 캐나다의 지리적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평가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단순한 수출용 모뎀이 아니라 캐나다가 처한 현실과 맞물린다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가 더해집니다. 캐나다의 전직 군사정보 장교가 공개적으로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전략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도 외교적 립서비스도 아닌 내부 구조를 알고 있는 인물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발언 이후 여론의 톤이 한 단계 더 단단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공식 평가 구조 때문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능 항목의 비중은 전체 평가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산업적 혜택과 금융 지원, 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사업은 군사적 판단만으로 결론이 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평가 구조가 공개되자 현지에서도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 여론은 성능과 납기를 이야기하고 정부는 산업 패키지를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캐나다라는 국가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다 생긴 구조적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긴장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경쟁국인 독일이 잠수함 이야기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공동 개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유도 이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함 자체로만 경쟁하기에는 여론과 현실의 흐름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산업과 경제로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은 전장을 바꾸고 있고 캐나다 정부는 그 전장을 열어준 셈이 됩니다. 이 대비는 한국 쪽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한국은 잠수함이라는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동시에 조선과 에너지 제조 협력이라는 현실적인 연계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차이를 두고 무기로 경쟁하는 쪽과 무기 외적인 것으로 설득하려는 쪽의 차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감정적인 국뽕이 아니라 구조를 짚은 문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포함된 한국 컨소시엄이 현지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장기간 유지 보수와 운용, 그리고 실제 생산 능력까지 증명해온 집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민들이 댓글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현실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여론과 정부 판단 사이의 간극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론이 먼저 움직였고 그 방향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온라인 반응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와 구조를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경쟁국이 점점 잠수함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배경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방산 경쟁을 넘어 서방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금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노후 전력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국가 안보 구조를 다시 짜는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는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비어가는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한 예산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입니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측 가능한 납기, 검증된 운용 이력, 실제로 바다에 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면 정치와 관료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은 투자 약속,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바로 이 두 요구가 한 사업 안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여론이 먼저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들이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배터리 공장도 히토류도 아닌 잠수함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의 시선에서 안보 문제는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나갈 수 있는가? 지금 필요한 시점에 도착하는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한 답이 한국 쪽으로 모이면서 여론의 방향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을 향한 불신이 커진 것도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 즉 생산 라인의 적체와 납기 지연 사례들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동시에 재무장에 나서면서 조선과 방산 생산 능력이 급격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 여파가 수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공개된 사실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 부분은 특히 민감합니다. 북극 항로와 대서양, 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해군 구조상 잠수함 전력의 공백은 곧바로 작전 및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캐나다 안보구조 전체에 대한 불안이 응축된 문축장으로 읽힙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서 여론은 점점 더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과 방산산업의 위치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한국은 이미 수출용 무기를 따로 설계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국군이 실제로 사용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외부 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즉 실전 운용과 생산, 유지 보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여론이 한국을 언급할 때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가 이미 쓰고 있다는 표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평가 구조는 장기적 경제 효과를 중시하지만 여론과 군은 지금부터 몇 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잠수함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점점 더 강하게 질문합니다. 왜 당장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정부 판단을 압박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산업 패키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민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언론, 전문가, 군사 커뮤니티가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할 경우 그 압박은 배가 됩니다. 캐나다 내부에서 사업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선택한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도한 장밋빛 약속이나 본업과 동떨어진 제안을 앞세우기보다는 잠수함 운영과 직결되는 조선 협력과 에너지, 제조 분야 연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만 제시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평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한 나라의 방산 선택을 넘어 서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보는 당장 필요하지만 예산은 산업 정책으로 쓰고 싶고 그 사이에서 결정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 틈에서 여론은 뭐는 먼저 움직이고 그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이 한국이라는 점이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이 흐름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쟁이 진행될수록 논의의 중심이 잠수함에서 벗어나는 쪽과 끝까지 잠수함 자체에 머무는 쪽의 대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비가 캐나다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는 이미 댓글창과 커뮤니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여론이 한국을 말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구조의 문제이고 이 선택을 두고 흔들리는 쪽은 경쟁국이 아니라 캐나다 시스템 자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선 다른 나라들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